거실은 어두웠고 시계 초침 소리만 조용히 울렸습니다. 문을 닫아둔 아이 방 앞에 여자가 조심히 서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여자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부엌 쪽에서 높은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남편이 환한 걸음으로 다가오며 날카로운 말을 쏟아냈습니다. 여자는 놀라 몸을 움츠렸고 두 손을 천천히 모았습니다.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남편은 말을 끊고 비웃는 표정으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욕설은 점점 거칠어졌고 여자의 어깨는 작게 떨렸습니다. 아이가 깰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큰 소리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말로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버티는 마음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그대로 선 여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닐지도 몰라요. 아침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지만 방 안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여자는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늘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오래전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았는지, 어떤 목소리로 말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정말 무가치한 사람인지 순간 헷갈렸습니다. 나는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라 지친 사람일 뿐이에요. 마음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손등에 남은 멍 자국을 바라보다 천천히 화장품을 꺼냈습니다. 화장을 하려던 손은 잠시 멈췄고 여자는 거울 속 얼굴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얼굴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꼭 지켜야 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은 사라지면 안 돼요. 저녁 식탁에는 반찬 몇 개만 놓여 있었고 세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자꾸 화내?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고 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대답하고 싶었지만 아이에게 상처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대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 아빠가 피곤해서 그래요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손등 위에 따뜻하게 손을 얹었지만 그 온기가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고 여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소리 없는 한숨이 가슴 안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아이에게 참고 버티는 법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집이 조용해진 밤 여자는 작은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고 스탠드 조명만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손에는 오래 쓰지 않았던 공책과 볼펜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여자는 천천히 날짜를 적었습니다. 글씨는 삐뚤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그 아래에 짧은 문장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나는 욕설을 듣고도 울지 않았다. 그 문장은 괴로운 기록이 아니라 견딘 하루의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두 번째 문장을 적었습니다. 참은 것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 버틴 것이다. 글자를 보는 동안 마음 한쪽에서 아주 미약한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책은 여전히 얇았지만 그 안에는 사라지지 않으려는 자신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 거실에서 남편은 짧은 말 한마디로 여자의 행동을 비웃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와 날선 말투였지만 오늘은 마음 깊이 박히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조용히 아이의 가방을 정리했고 아이가 집을 나서는 순간 작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 비아냥거렸지만 여자는 더 이상 설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사람의 언어는 이제 내 언어가 아니에요.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지만 스스로에게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여자는 손에 쥐고 있던 공책을 바라보며 느꼈습니다. 자신은 그동안 무너진 사람이 아니라 계속 버티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고성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예전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부엌 창문을 열고 따뜻한 햇빛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늦은 오후 여자는 조심스럽게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공기였지만 이상하게 불안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여자의 말을 끊지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풀어냈습니다. 울지 않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여자는 그 말을 곱씹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만들 수 있는 거였구나. 그날 저녁 남편의 비난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공책을 펴고 짧게 기록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남편은 평소처럼 큰 소리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거친 말들이 이어졌지만 여자는 침착하게 아이의 시선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놀란 얼굴로 엄마를 보고 있었고 여자는 아이의 손을 천천히 잡아주었습니다. 그 행동만으로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을 했지만 여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듣고 있습니다. 그 말은 감정이 실린 대꾸가 아니라 단정한 경계였습니다. 남편은 순간 멈칫했지만 다시 말하려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는 그 온기를 천천히 느꼈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존중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맑고 조용한 날 여자는 베란다 문을 열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예전엔 하루를 버티기 위해 숨을 쉬었지만 오늘은 살아있기 위해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전 여자는 짧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고 아이도 조용히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순간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에게 따뜻한 감정이 오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집 안 어딘가에 있었지만 더 이상 여자의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는 더 이상 무너진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공책의 마지막 장을 펼치고 오늘 날짜를 적은 뒤 짧은 문장을 남겼습니다. 받지 못한 사랑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흔들렸을 뿐이에요. 그 문장은 위로가 아니라 선언이었고 마침표가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